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지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They never have seen China work like they're working right now. Many coal ships have sent back. 오늘은 다시 압박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 생명줄이라면서 쉬운 일이 없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 전후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한 압박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2 or 3 hours, and I really have confidence. 백악관은 특이한 움직임이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은 말을 아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 논란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6일 최고의 압박과 개입으로 요약되는 새 대북 정책을 상원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노력을 지켜본 후에 향후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의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하면 즉시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과 미국, 한국 모두 중국이 제안한 북핵 문제 해법을 따르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中方自半岛核问题发生以来，为推动半岛核问题妥善解决所做的和平努力，相信国际社会是有目共睹的. 그러면서 일단 북한이 새로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구시보가 원유 공급 중단 대신 축소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축소 규모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골라 목표로 삼는 미국의 이른바 외과 수술식 공격엔 일단 외교적인 수단을 써 반대하겠고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마지노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이미 기권을 결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다. 아니다. 결정 전에 북한에 물어본 거다.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정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전 2차례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다. 회의록이 남아있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표결 닷새 전인 16일 관저회의에서 문 후보 주장대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었는지, 아니면 표결 사흘 전인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듣자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권으로 결정했나? 기권으로 결정하고 기권으로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두 번째 단서는 우리 측이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 통지문입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북남 관계, 반공화국 세력처럼 대남 전통문에 쓰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면 기권 입장을 통보한 것인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또 우리 정보당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붙여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전통문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게 받은 것이라며 공개한 문건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색깔론이다, 북한팔이다라고 일축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당시 회의록 공개 등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건 북한 내통 행위라며 진상규명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국기문란이자 북한 내통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외교부와 국정원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색깔론이라는 민주당의 반발은 적반하장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송민순 전 장관과 연관돼 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기권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회의의 기록을 국회 의결로 공개하자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북한팔이를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팔이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또 회고록은 선택적 기억을 토대로 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송 전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16일 회의에선 대통령과 주무장관인 자신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회고록 대목을 인용하며 16일에 이미 기권을 결정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당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육성을 공개하며 송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최고야 조원진 최고야 안보가 확실한 대통령 새누리가 조원진 뽑아주고 가자 행복의 나라로 그러나 두려워 말라. 반드시 이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태극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더 이상 분노하지 말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이 태극 깃발 앞에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자.
검찰의 이영렬 특별본부, 박영수 특검, 증거가 남고도 남는다고 했던 그 오만한 세력들이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다 뒤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한 푼의 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것도 구속시킨 것은 전 세계에 이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거의 인멸도 없고 도주의 인멸도 없는데 왜 저들이 굳이 구속을 시키고 시켰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바깥에 두고는 저들이 말하는 좌파 정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편파방송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는데 엮어도 너무 많이 엮었습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는 평화 시위라고 선전을 합니다마는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는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마는 힘껏 하겠습니다.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랐던 주사파가 그 중심에 있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겠다 했던 그 통진당 잔당 세력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그 중심에 있었으며 267개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 중심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 마이크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TV 토론을 봤는데 TV 토론에서 주적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통령 될 사람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왜 문재인 씨가 주적에 대해서 말을 못하느냐? 그것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전에는 노무현 정권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국방백서의 북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이 주적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만 대한민국 군인은 자기의 적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치르는지 알지 못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안함 폭침 이후에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것도 주적이 아닌 북한이 적이다 이 정도 해놨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저 김씨 제3대 세섭의 김정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가도 얘기하지는 않는 대통령, 이 핵위기가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탄핵 주도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앞으로 나아가서 북한의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안철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가 홍길동이 됐더라고요. 홍길동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있어대 아버지를 부르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것이 홍길동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당, 호남의당, 박지원당에 있어대 국민의당이라 하지 못하는 안철수가 가엾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벽보에다가, 그것도 대통령 선거 벽보에 무소속도 아니고 호남의당, 국민의당 자랑스럽게 달고 나와야지. 호남에 가서는 나는 호남을 대표하는 호남의 적다라고 얘기하고 벽보에는 국민의당을 빼버리는 그러한 졸렬한 사람이 대통령이 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국가 원로들께서 4월 퇴진, 6월 퇴진 얘기할 때 안철수가 뭐습니까?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은 그것은 다 없고 대통령 사면 운운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아직 법원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안철수 이 사람 너무 건방진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박지원이 앞장서가지고 사드 반대하다가, 야, 이거 사드 반대했다가는 영남의 표, 우리 보수 우파의 표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드 찬성한다고 돌아섰습니다. 이거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습니까? 너무
잘다 이겁니다. 경상도 말로. 대통령이 되려면은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호남의당 국민의당이고 나는 김대중 선생의 이념과 사상과 그 정신을 받들어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안철수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철수 찍어주면은 박지원이 안철수 머리 위에 상황이 된다. 박지원은 말뚱가 물었는데 어물쭈물 그냥 부렁이 담는 없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당 아닙니까? 아니, 박지원이가 햇빛 정책 하자 하면은 안철수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이 무려 8조입니다. 8조. 다 망해가는 북한에 8조라는 돈을 갖다 줘서 핵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원진! 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무슨 오자 토론 해봤는데 이 사람들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기비 토론하는데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제대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지원하고 안철수 앉혀놓고 제대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가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가질 수 없다. 핵을 가지면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그 핵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문재인과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김대중이 핵 만들게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김대중이가 옳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박근혜 조원진 여러분, 핵을 만들게 만든 김대중 정신을 따라가는 문재인을 택할 거냐, 또 어리버리 박지원의 하수인 비슷한 안철수를 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이고 핵을 머리기가 함께 살 수 없다는 저 조원진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요즘 문재인 꼴보기 싫을 게네 안철수라도 찍어주자. 안철수 찍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좀 이따가 3시 20분에 TV조선에 제가 뉴스 시간에 나왔다 지금 나올 거예요 아마. 만약에 안철수를 찍어줘가지고 혹은 문재인을 찍어줘서 북한하고 다시 남북 대화를 시작하고 교류를 하면은 그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핵 만들었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핵을 제거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한테 다시 북한의 핵의 위협을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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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북한의 김정은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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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제가 좀 아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의 포항제철의 위기, 안철수라는 사람이 포항제철 이사회 이사장 할 때 포항제철의 전문업인 강철업보다도 자회사를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포항제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하고 한창 경합할 때 안철수가 1,000억 펀드 만들어서 1,000억을 기부하겠다 했는데 그 1,00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개미 투자자들을 속인 바로 속임수 1,000억입니다, 여러분. 15,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가를 10배를 뻥튀겨서 주식을 팔아서 개미 투자자들을 몰락시킨, 수십만 명의 개미 투자자를 몰락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개미 투자자 한 푼 한 푼 모아서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해서 조금씩 투자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완전하게 배가 망신하게 만들고 자살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안철수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은 저 조원진하고 안철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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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조원진! 제가 사실은 6번 조원진! 부산, 대구, 경남, 경북, 그리고 충남, 대전까지 5일 동안에 이 지역을 가서 하루에 7번씩 연설을 했는데 저는 오늘 연설 못할 줄 알았더니 저 하늘에 계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도와주시는 모양입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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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 여러분, 배신의 당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대통령을 배신하고 지 대통령 되려고 나갔던 유성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 만들어서 뭔가 내각제 해가지고 총리나 해먹으려고 나갔던 김무성, 국민들이 심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배신자들이 또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배신자 바른정당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요즘 한국당에서 배신자 당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배신자들하고 홍준표하고 합치면은 홍준표도 배신자 아닙니까?
아니 유성민, 김무성 배신자하고 홍준표가 합치면은 배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당은 우리 태극기 집회분들이 그렇게 피눈물 나게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반대했는데 한국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국당은 태극기에 대해서 하고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종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명진 목사가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보고 받지 말아봐라 하니까 93명 중에서 91명이 받지만 한국당 국회의원들 데리고 우리 보수개혁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유권자가 당당하게 뽑아줬는데 그 국회의원 보고 반성문서라 하니까 93명 중에 2명 빼고 91명이 반성문 다 써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를 자청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다. 우리 태극 애국 국민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목 놓아 불렀습니다. 분노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외면한 사람들이 오늘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빨간 옷 다 입고 태극기 들고 나오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빨간 옷 입고 온 사람 90%,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 5%, 서울역에 뒤쳐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5%.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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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한국당은 태극기 세력들을 깨려면은 제대로 깨라! 그러고 태극기 분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홍준표가 여와서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어도 우리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당 홍준표 후보한테 저한테는 선배되잖아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단일화 하자 하는데 좋다 합시다 하는데 홍준표하고 유성민하고 몇 달 동안 했는데도 10%가 안 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벌써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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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정권 넘기면 안 되니까 한번 단일화 해보는데 홍준표 후보 자신 있으면은 저 조원진하고 1대1 TV 토론을 한번 합시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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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누가 과연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누가 과연 보수파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지 1대1 TV 토론을 통해서 한번 결판 내봅시다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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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저는 태극기 집회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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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전쟁입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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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이 태극기 정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그 애국심을 이 새누리당은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하는 그러한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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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안보정당 새누리당이 되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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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누리당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는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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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누리당은 서민의 아픔과 중소상인의 아픔과 재래상인의 아픔과 사업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세금을 내면서도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그러한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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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이 민주노총 눈치 보지 않고 기종노조에 눌려서 3%도 안 되는 노조가 97%의 근로자를 흔드는 그러한 잘못된 노동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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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누리당은 긴급 경제재정 발동을 해서, 긴급권을 발동해서 민주노총을 완전히 제압하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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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외국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교제를 무력화시키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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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누리당은 동방예의지국에 맞게 동성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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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쳐 부상하신 이러한 분들을 보상해서 가장 높게 쳐주는 그러한 애국정당이 되겠습니다.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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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보수정당의 개혁은 이 새누리당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부정부패 없는 정당, 젊은이들이 찾는 정당, 그리고 깨끗한 정당, 우리 새누리당이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조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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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후보로 나왔지만은 저는 후보 성락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얻고 여러분을 모시면서 이 새누리당을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우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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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호가 준비가 잘 안 됐지만은 조원진은 3번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되셨다고, 대통령이 구속되셨다고, 대통령이 기소되셨다고 우리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당백을 하고 일당천을 하고 일당만을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새누리당 기호 6번 저 조원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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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 태극기 세력을, 우리의 애국 세력들을 분탕질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기에 말고 2군데가 더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태극기로 하나 되자. 태극기로 하나 되자. 우리 새누리당 창당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택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권영애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정광용 사무총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허평한 선대 부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변희재 전략기획본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서석구 법률지원단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몇 분 안 오셨네요. 우리 대구의 전향훈 대구본부장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경애 우리 대변인 소개드립니다. 정효경 대변인 소개드립니다. 청년 부대변인 이군노 부대변인 소개드립니다. 정미용 아직 안 오셨네요. 좀 이따 오시면 커피만 소개드렸습니다. 정일영 전 국회의원이신데 우리 선대 부위원장님 소개드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제가 이 유세를 천주세지만은 눈물 납니다, 진짜. 제 집사람 아까 소개했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우리 장인어른은 충남 서천이고 장모님은 충남 서산인데 충청도 댁입니다. 제 유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동지들이여, 승리가 우리 것이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수고하겠습니다. 곰3마리가 새누리에 있어 전일곰 그늘곰 원진곰 아빠 곰은 위대해 그
북한 신의주 사이에는 30km짜리 송유관이 깔려 있습니다. 이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은 북한에 연간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한 해 원유 소비량이 50만 톤에서 55만 톤 정도니까 북한은 100% 가까이 이 송유관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족 사태에 다급해진 걸까요? 북한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주변국을 거론하며 그들이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해장단의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논평 형식으로 발표해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을 너절한 처사라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동원해 고강도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칼빈슨 함의 한반도 재전개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이것이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대답이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에 대해 핵 공격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남조선이 단방의 잿가루가 되고 일본 열도가 침몰하고 미국 본토에 핵우박이 쏟아진다 해도 후회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강력히 비난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제한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이용수 북한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장. 네. 중국의 원유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정말로 이걸 고리로 해서 북한 옥죄기에 나선 걸로 봐야 될까요? 아직 공식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보신 대로 그 북한의 강력한 대중국 비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구15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경고성 보도. 네. 이런 거를 볼 때는 상당히 정황적으로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원유 공급량을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받을 충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은 세계적인 광산을 가지고 있고요. 기름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우선 김정은 정권의 통치 기반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군사적인 측면을 볼 때 작년에 공군부대라든지 특수부대 또는 포병부대 이런 대규모 훈련을 김정은이 참관하면서 남침을 공언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기름 공급이 끊기면 이런 군사훈련이 불가능해지고, 또 얼마 전에 여명거리를 완공해서 외신 기자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만은 기름이 없으면 이런 대대적인 우상화용 치적 사업들도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통치 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먹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놓았던 책이 있습니다.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렛대보다 크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대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네.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먹히고 있다는 그런 방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차 핵실험 시기로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이제 미중 양국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북한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반드시 시기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6차 핵실험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개발은 곧 정권의 정당성이거든요. 외부 압력으로 핵개발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6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계속 고강도 충격요법을 써야만이 이 정권이 유지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태도가 이제 달라지긴 했는데 과거의 행태를 봤을 때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과연 북한을 끝까지 압박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냐가 문제인데 3차 핵실험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선이 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포기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북한이 과연 전략적 자산이냐, 전략적 부채냐, 이런 논쟁이 한때 뜨겁게 일었고요.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도 위험해지고 있고, 결국 중국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압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모든 향방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용수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최근 인터넷에서는 지지자들 간 거친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관이 조치 건수도 이미 지난 대선의 4배를 넘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을 입증할 문건이 공개됐다는 기사입니다. 1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문건을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비난과 인신 공격이 상당수입니다. 지난 수년간 글 하나 없던 송 전 장관의 블로그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최근 잇따라 달렸습니다. 얼마 전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을 했던 가수 전인권 씨 역시 최근 잇따른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 씨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약물 복용 전력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비공감을 누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SNS에는 TV토론 직후 국회의원을 다시 하는지 지켜보겠다, 역겹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된 기사와 SNS에 악성 댓글을 쏟아내는 이른바 디지털 테러가 벌어지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선택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고, 선거 시장 전체에 어떤 혼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선전 조치 건수가 이미 18대 대선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경산 농협에서 권총을 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조금 전 저녁 7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이 어눌해 외국인으로 추정됐지만 잡고 보니 40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발생한 복면 권총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조금 전 6시 50분쯤 경찰에 잡혔습니다. 말이 어눌했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따라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용의자는 43살 김모 씨,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저녁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를 발견했는데 이 화물차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검거되자마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총과 입고 있던 옷은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를 경북 경산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씨는 그제 경산의 한 농협에서 복면을 쓰고 들어가 직원들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1,5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MBC 뉴스. 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진실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열린 TV 대선 토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한 인물이나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겨냥한 이른바 디지털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으로 당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입니다. 댓글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이 떠 있는데 내용은 없고 문 후보와 관련된 기사 인터넷 주소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메모를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공개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13,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송 전 장관에 대한 비난 일색입니다. 지지 후보를 비판하거나 경쟁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댓글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문 후보와 각을 세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가수 전인권 씨는 SNS상에서 적폐 가수로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지지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낼 것을 독려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다른 지지자들끼리 이른바 댓글 대전도 벌어집니다. 안 후보 팬클럽의 한 회원은 댓글 전쟁이라는 글을 통해 문 후보 지지자들의 기사 댓글에 대응하자고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옹호와 비난으로 이어질 경우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악성 댓글이 더욱 기승을 부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과거 성범죄 모의 가담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 진영에선 홍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범죄 모의 가담 논란에 휘말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책의 내용과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2년 전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며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